네, 목요일에 마련하는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성훈 변호사가 아니라 의리 있게 품앗이 출연해주신 양지열 변호사 함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답해준대요, 백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굉장히 했어요. 오만한 친구였군요. 예.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네, 예. 아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사실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셨어요. 예, 네. 그래야죠. 지난주에 이 가족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휴대폰 뒷번호 8088 쓰시는 청취자가 이런 문자를 주셔서 오늘은 먼저 이분 궁금증을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아이 둘을 낳고 이혼을 해서 두 번째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있는 주부입니다. 아이 두 명의 양육권 그리고 친권을 갖고 제가 다 키우고 있는데 참 답답한 건 아이들이 자라면서 복지 혜택을 받아보려고 하면은 아이 아빠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 작성 이런 거 하시다 보면. 예. 그래서 서로 각자의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이 와중에 아이 아빠란 이유로 내 생활상을 아이 아빠에게 동의서까지 받아야 되는지 답답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8088번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혼한 가정이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들의 친부 그러니까 전 남편의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네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복지 혜택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뭐 가정 형편, 경제 상황이 뭐 조금 어려워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는 이 아이들까지 그 혜택을 받으려면 네. 이혼을 하셨다고 할지라도 이 뭐 친권이나 양육권은 여전히 본인이 가지고 있더라도 친아빠도 양육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면 이 아빠에게 그걸 물어보냐, 아빠의 정보를 알아야 하느냐면 네. 국가 입장에서는 이분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친아빠가 경제적 사정이 굉장히 여유로우면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필요하지 않은데 네. 국가에서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분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어려운 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 아빠가 책임을 지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네. 그 아이 아빠의 자력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기 위해서는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 뭐 어떤 뭐 금융거래 정보라든가 네. 이런 걸 알아봐야 합니다라는 데 동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양육권, 친권 다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가정을 꾸리고 있어도 이 복지 혜택이기 때문에 전 남편의 어떤 그 경제적인 사정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양육권, 친권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네. 전 남편과 이 사연을 보내주신 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네. 이분이 보내주신 분이 이 모든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네네. 그것과 또 국가를 상대로 뭔가를 요청을 할 때 국가 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네. 이 아이가 분명히 부모님이 이혼을 네. 하셨더라도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그럼 이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으로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동의를 받는 거지 이혼한 이후에도 또 뭐 전 남편의 네네. 뭐 어떤 허락을 얻는다 이런 의미는 전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다. 그렇군요. 혹시라도 지금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이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법률 상식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그러니까 양육권, 친권을 많이들 혼돈을 하세요. 네. 근데 아이 키우는 게 권리겠어요? 사실 의무지.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은 의무인데 음, 이런 경우들이 좀 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면서 이거 네. 부모 동의를 얻어와라. 네. 내지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어떤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 가서 갈 때 부모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때 친권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원래 결혼한 가정일 경우에는 부모 양쪽의 친구 공동 친권을 행사하거든요. 네. 근데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그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친권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이제 양육권은 사실 순수하게 양육하는 의무에 더 가까운 거고 네. 친권은 이럴 때 동의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가지냐.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까지 그 아이의 재산을 누가 관리해 줄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 세뱃돈 받으면 네네. 엄마가 네. 너 클 때까지 이거 관리해 줄게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예요. 친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법적인 뒷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몰랐어요. 근데 그거 네. 남용하게 되면 친권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군요. 그런 것들을 정할 때 만약에 이혼했는데 아이는 내가 키우기로 했는데 그래 양육권을 내가 가지니까 친권은 뭐 당신이 가지세요 했다가 네. 살아가면서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그럴 있는 수 거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최종 결정권자가 친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렇죠. 양육권자는 사실 큰 뭐 의미는 뭐 의미가 아이 키우는 그냥 의무에서 키우는 가깝고 의무에 물론 가깝다. 이제 양육권이 없더라도 양육권하고 양육 의무에서 양육권을 이쪽 예를 들어서 아내가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헤어진 남편도 양육비, 양육 의무가 여전히 그렇죠.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양육비를 네. 줘야 하는 그런 의무는 남아 있지만 음. 어쨌든 굳이 따지자면 특별한 권리가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친권이 복잡해지는 경우는 네. 아이 미성년자인 아이가 재산이 아주 많을 때는 이걸 가지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죠. 아, 미성년자 아이가 재산이 많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례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는데 미국의 팝 가수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을 때 네네네. 아주 어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음. 그 아이들을 누가 친권을 행사할 걸 가지고 아. 재판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어요. 맞아, 기사 읽은 것 같아요. 예, 예전에. 그때 네. 그러면 정말 아이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면 그 아니겠죠. 재산 때문에 그랬을까요? 판사가 그때 당시에 친권을 정해주면서 판사가 음. 울었어요. 아, 제발 그래요? 앞으로 마이클 잭슨이 남긴 재산 말고 어, 아이를 생각해서 좀 친권을 제대로 행사해달라고. 판사가 울기까지 했습니까? 네, 그렇군요. 너무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그랬군요. 네. 네. 가족법과 관련한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현안 관련해서 질문 몇 개 좀 드릴게요. 네, 다 하는 건 난데- 아닌데 저는. 난데없이 예. 국회에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어요. 그러게요. 음. 이게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예. 씁쓸하더라고요. 그럴 여성이 수밖에 봐도.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다른 걸 다 떠나서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음. 사실 대한민국에서 의전서열 2위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다음이에요. 다음이에요. 3부 요인이고 네. 그런 분과 관련해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씁쓸한데 그걸 또 네. 국회의원들이 불러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이제 뭐 상황은 이렇게 전개가 됐었던 겁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 우리가 이 공수처법하고 선거제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라고 했고 그게 패스트트랙을 올리려면 각 특위에서 또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사개특위가 사법개혁특위가 오늘 네. 열리는데 사법개혁특위에서 통과가 되려면 5분의 3이 필요해요. 네네. 그러니까 정확히 11명이 필요로 한데 그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의원 2사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공개적으로 음.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 반대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김관영 원내대표하고 손학규 대표가 그렇다라면 당신 뜻이 그러시다면 당으로서는 이걸 또 추인을 시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여야 사당 합의를 했으니까 사보임을 통해서 다른 분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정확히 이제 최이비 의원으로 바꾸겠습니다라는 식의 음. 의견 표명을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이제 이런 바른미래당이 일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 국회의장실로 찾아가신 거예요. 한 50여 명이. 네. 그래서 혹시 신청서가 들어오더라도 음. 이걸 허가를 해주지 말아라고 한 겁니다. 네. 사실 이거는 뭐 패스트트랙에 동의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국회의장의 의무는 아닌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상황 그 동영상 보셨나요? 그 네, 이제 동영상을 막아서는 봤죠. 그래서 이미자 의원이 서 있는 장면과 제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네.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그 상황이 국회의장 혼자 있고 5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둘러싼 상황이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거기에 언성을 좀 피다가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자유한국당 쪽에서 여성 의원이 나서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맞아요. 이미자 의원이 네. 뒤에 있다가 앞으로 딱 나가서면서 네, 온몸으로 사실은 막아서세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죠. 네. 거기서 여성 의원이 나서야 된다는 의도가 뭐였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들으시는 분이 알아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네. 이게 문 의장이 계속해서 빠지려고 하니까 이제 이미자 의원이 저 이렇게 만지면 성희롱입니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걸 의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네네. 거기 국회 자리에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남성 여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가 좀 어그러져 있다고 저는 네, 봅니다만 네. 하여튼 그 상황에서 이 문희상 의원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건 성희롱이냐 하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잠깐 정말 네네. 잠깐이었거든요. 얼굴을 네네. 딱 만지고 손을 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실 이미자 의원은 계속 막았었어요. 막는 거는 이어졌었는데 이어졌군요. 네.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의장은 빠져나왔고 사실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는 바람에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그런 굉장히 상황이 그날 위중하셨다고 예, 합니다. 실제로. 아 그렇습니까? 네. 원성도 높아지고 딱 네. 보기에도 좀 위험해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원래 이제 혈압이 좀 있으셨던 분이라서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게 성추행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네. 오늘 뭐 의원분들은 이렇게 뭐 하얀 장미꽃까지 들고 나오셔서 성추행 피해자다, 국회의장이 성추행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좀 굉장히 씁쓸하네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자 의원이 정서적인 쇼크 입었다, 수치심을 느낀다. 그래서 입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냥 무조건 성희롱인가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추행 이제 법률 용어는 강제추행에 해당을 하겠죠. 네.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신체적 접촉을 네.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행했을 때고 그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있냐는 주변의 어떤 공개 여부라든가 주변 네.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네. 어떤 뭐 신체의 어떤 쪽을 얼마만큼 어떻게 했느냐 폭력이나 협박 같은 것들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굴을 만진 것 자체는 뭐 실수라면 실수이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의사에 반해서
그 어떤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느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문 의장이 둘러싸여서 포위를 당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예, 상황이었죠. 네. 분노 조절을 잘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지만 그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겠다거나 성추행을 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는 저는 지극히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사실. 상황에서는. 예.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실 누구나 뭐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뭐 죄가 없는데도 이제 성추행 혐의를 뒤집어 쓰는 사례도 가끔도 나오긴 하잖아요. 네. 뭐 어떻게 이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근데 사실 아주 짧은 순간에 이뤄진 일 같은 경우는 그냥 당사자 일방이 기분 나빴다는 경우로 네. 성추행이 되기는 어렵고요. 정말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리고 실제로 한쪽이 한 사람을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강압, 원하지 강요. 않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속된 말로 당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느냐, 그리고 또 신체의 접촉이 이루어진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를 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뭐 말씀하신 어떤 억울한 경우를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뭐 증거가 있다거나 요즘에 네네. 또 거래 CCTV 같은 것들 뭐 매장이나 이런 데 CCTV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예. 상황이 어땠는지 그러니까 여러 의도는 가지. 본인들은 다 부정해요. 본인들은 그렇긴 하죠 기본적으로. 본인들은 네. 다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네, 하지만 네. 보면 우리 그런 얘기죠. 누가 봐도 이건 맞다라는 상황이었다는 네. 처벌을 하죠. 지금 고소 고발한다고 했는데 이미자 의원 뭐 성추행으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은 안 한 상황인가요? 한 상황인가요? 예, 아직은 뭐 고발을 했다라는 얘기는 들어오지 않고요. 뭐 피해를 주장하는 이미자원이 직접적으로 한다면 고소가 될 것이고 직접 하면 주변에서 네. 한다면 고발이 되겠죠. 그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성추행으로 될 가능성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굉장히 낮다. 그렇다고 해도 또 무고가 되기도 어려울 거예요. 무고는 이제 억울하게 없는 사실을 지어냈다 네. 일때 무고인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문 의장이 잠깐일지언정 뭐 또 손을 신체적인 댄 접촉이 거는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갑자기 모든 경우를 성추행이라 접촉만 있으면 하면 또 뭐 임의원도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과정에서 먼저 또 성추행 접촉이 있는 상황을 만드신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저쪽 국회 대변인은 뭐 자해 공갈이다 뭐 이런 민주당에서 그러게요. 그랬군요. 네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과정이군요. 알겠습니다. 2주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 뭐 무슨 백성문 변호사가 말씀이세요. 밥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는 그런 걸로 부족하죠.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양지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